모든 걸 다 잃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걸 펄롱은 알았다. 멀리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시내에서 시 외곽에서 운 없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사람들 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창고보다도 추운 집에서 지내며 외투를 입고 자는 사람도 있었다. 여자들은 매달 첫째 금요일에 아동수당을 받으려고 장바구니를 들고 우체국에서 줄을 섰다. 시골로 가면 젖을 짜달라고 우는 젖소들이 있었다. 젖소를 돌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때려치우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나버린 탓이었다. 한 번은 세인트 멀린스에 사는 남자가 차를 얻어 타고 시내로 요금을 내러 왔는데 그 사람 말이 지프는 팔아야 했다고, 빚을 생각하면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올 걸 생각하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어느 이른 아침 펄롱은 사제관 뒤에 쪽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고양이 밥그릇에 담긴 우유를 마시는 걸 봤다. 펄롱은 배달 다닐 때 라디오를 잘 듣지 않는데 어쩌다 가끔은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들었다. 1985년이었고 젊은이들이 런던, 보스턴, 뉴욕으로 이민을 떠나고 있었다. 노크에 새 공항이 생겼다. 찰스 호이, 세 차례 아일랜드 수상을 역임한 보수 정치인으로 경제개혁을 이끌었으며 부패와 추문으로 물러났다. 본인이 직접 와서 리본을 잘랐다. 수상이 대처수상과 북아일랜드 협정을 맺었고 벨파스트의 연합주의자들은 더블린이 자기네 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항의하는 뜻에서 북을 치며 행진했다. 코크와 캐리로 몰려오는 사람 수가 줄긴 했으나 여전히 성모상이 다시 움직이길 기대하며 성지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뉴로스에서는 조선소가 문을 닫았고 강 건너에 있는 큰 비료 공장 엘버트로스에서는 여러 차례 해고를 단행했다. 베넷에서는 11명을 해고했고 아일린이 근무했던 아주 오래된 회사 그레이브스 앤드 컴퍼니도 문을 닫았다. 경매업자는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며 에스키모에게 얼음을 파는 편이 쉽겠다고 말했다. 석탄 야적장 근처에서 꽃집을 하는 미스 케니는 널빤지로 가게 창문을 덮어버렸다. 어느 날 저녁 펄롱의 일꾼 중 한 명에게 못질하는 동안 합판을 좀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혹독한 시기였지만 그럴수록 펄롱은 계속 버티고 조용히 엎드려 지내면서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딸들이 잘 커서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여학교인 세인트 마거릿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도록 뒷바라지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벌써 멋진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가 광장에 섰고 그 옆에는 말구유와 색을 새로 칠한 예수 탄생 조각상이 있었다. 요셉의 빨간색과 보라색 옷이 너무 요란하지 않냐며 못마땅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파란색과 흰색 옷을 입고 다소곳이 무릎을 꿇은 성모상에는 다들 만족스러워했다. 양 2마리와 구유 옆을 지키는 갈색 당나귀도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 구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기 예수가 놓일 예정이었다. 전통적으로 12월 첫 번째 일요일에 사람들은 해가 진 뒤 시청 앞에 모여 트리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구경하곤 했다. 오후 날씨는 건조했지만 쨍하게 추운 날이라 아일린은 딸들에게 파카 지퍼를 단단히 올리고 장갑을 끼라고 했다. 마을 광장에 가보니 백파이프 밴드와 캐럴 합창단이 벌써 모여있고 미시즈 케호는 가판대를 차려놓고 진저브레드와 핫초콜릿을 팔았다. 집에서 먼저 나갔던 조앤이 합창단 단원들 사이에 껴서 캐럴 악보를 나눠주고 있었고 수녀들은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감독하는 한편 잘 사는 부모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냥 서 있기에는 너무 추워서 펄롱 가족은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헨러헨 가게 앞 오목한 문가에서 잠시 추위를 피하기도 했다. 아일린은 거기에서 남색 에나멜 구두와 같은 색의 핸드백을 감탄하며 구경하고 이웃 사람이나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소식을 주고받았다. 이윽고 스피커에서 모두 모이라는 방송이 나왔다. 시의원이 크롬비 코트 위에 노쇠 장식 목걸이를 걸고 메르세데스에서 내려 짧은 연설을 했고 스위치를 올리자 불이 들어왔다. 마법처럼 색색의 전구가 반짝이는 긴 줄이 머리 위에서 바람에 경쾌하게 흔들렸고 거리가 다른 곳으로 바뀐 것처럼 마치 살아난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산발적으로 터졌고 곧 악단이 연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길 저편에서 나타난 덩치 크고 뚱뚱한 산타를 보고 로레타는 뒤로 물러섰고 겁먹은 듯이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울 것 없어. 펄롱이 달랬다. 그냥 아빠 같은 사람이야. 의상만 입은 거지. 다른 아이들은 작은 동굴 같은 곳에 자리 잡은 산타에게 선물을 받으려고 줄을 섰지만 로레타는 바싹 긴장한 채 펄롱의 손에 매달렸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아가. 펄롱이 말했다. 아빠랑 같이 있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펄롱은 다른 아이들이 그토록 반기는 것을 겁내는 자기 아이를 보고 마음이 아팠고 이 아이가 용감하게 세상에 맞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일린이 벌써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했다. 아일린은 명랑하게 오들럼 밀가루 회사의 레시피를 꺼내놓고 펄롱에게 버터 1파운드와 설탕을 갈색 델프트 볼에 넣고 핸드믹서로 크림을 만들라고 했고 딸들은 레몬 껍질을 갈고 설탕에 절인 과일 껍질과 체리를 계량해서 다지고 아몬드를 끓는 물에 담가 껍질을 벗겼다. 아이들이 말린 과일을 긁어 모아 설타나 커렌트, 레이진 등 다양한 종류의 건포도에서 꼭지를 제거하는데 1시간가량 걸렸고 그러는 동안 아일린은 밀가루와 향신료를 채로 치고 팬텀 달걀로 거품을 내고 케이크 틀에 기름을 바르고 밀가루를 뿌리고 케이크 틀을 갈색 종이로 2겹으로 싸고 노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레이번 스토브 담당인 펄롱은 무연탄을 삽으로 조금씩 퍼서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스토브에 넣었고 불이 밤새 꺼지지 않고 꾸준히 오래 타게끔 통풍구를 조절했다. 반죽이 준비되자 아일린은 나무 숟가락으로 반죽을 퍼서 커다란 사각형 틀에 담고 위쪽을 평평하게 편 다음 몇 차례 탕탕 바닥에 내리쳐서 반죽이 구석까지 고르게 퍼지게 하며 살짝 웃었다. 하지만 팬을 오븐에 넣고 문을 닫자마자 부엌을 둘러보고는 딸들한테 얼른 치우라고 그래야 자기가 다음 일을 다림질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너희 지금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지 그러니? 늘 이렇지. 펄롱은 생각했다. 언제나 쉼 없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다음 해야 할 일로 넘어갔다. 멈춰서 생각하고 돌아볼 시간이 있다면 삶이 어떨까? 펄롱은 생각했다. 삶이 달라질까? 아니면 그래도 마찬가지일까? 아니면 그저 일상이 엉망진창 흐트러지고 말까? 버터와 설탕을 섞어 크림을 만들면서도 펄롱의 생각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요일, 아내와 딸들과 함께 있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내일, 그리고 누구한테 받을 돈이 얼마인지, 주문받은 물건을 언제 어떻게 배달할지,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길지, 받을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지에 다 있었다. 내일이 저물 때도 생각이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또다시
다음 날 일에 골몰하리라는 걸 펄롱은 알았다. 펄롱은 다리미 전기 코드를 풀어 콘센트에 꽂는 아일린, 그리고 연습장과 필통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아 편지를 쓰는 딸들을 보았다. 펄롱은 자기가 어렸을 때 최대한 정성을 들여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나 아니면 농장이 그려진 500피스짜리 직소 퍼즐을 받고 싶다고 편지를 썼던 일을 씁쓸하게 떠올렸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미시즈 윌슨이 가끔 같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실로 내려가 보니 벌써 난로불이 타고 있고 트리 아래 똑같은 녹색 종이로 싼 선물 꾸러미 3개가 있었다. 한 꾸러미 안에는 손톱솔과 비누 한 장이 있었다. 또 하나는 보온 물주머니였는데 네드가 주는 선물이었다. 미시즈 윌슨은 펄롱에게 크리스마스 캐럴을 선물했다. 딱딱한 붉은색 표지에 그림은 없고 곰팡 냄새가 나는 낡은 책이었다. 그때 펄롱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려고 밖으로 나가 외양간으로 가서 울었다. 산타도 아버지도 오지 않았다. 지그소 퍼즐도 없었다. 펄롱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두고 어떤 말을 하는지 뭐라고 부르는지를 생각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젖소가 자기 칸 안에 묶인 채 선반 위의 건초를 끌어내어 만족스러운 듯 먹고 있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펄롱은 말구유에 언 살얼음을 깨고 세수를 했다. 아픔을 잊기 위해 손을 차가운 물에 깊이 담그고 손에 아무 느낌이 없을 때까지 한참 그러고 있었다. 내 아버지는 어디 있을까? 가끔 펄롱은 자기도 모르게 나이 많은 남자를 쳐다보면서 닮은 구석이 있는지 찾거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힌트를 얻으려고 했다. 동네 사람 중에 분명 펄롱의 아비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또 사람들은 말을 하다 보면 반드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뭘 아는지를 드러내기 마련이니 누군가는 펄롱 앞에서 무언가 한마디라도 흘릴 것 같았다. 펄롱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미시즈 윌슨에게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지만 저녁에 미시즈 윌슨 집에 찾아갈 때마다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미시즈 윌슨이 자기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면 무례한 일일 것 같았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되어 미시즈 윌슨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일요일에 병문안을 갔는데 미시즈 윌슨은 왼쪽 몸을 쓰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으나 펄롱을 알아보고는 쓸 수 있는 한쪽 손을 들어 올렸다. 미시즈 윌슨은 어린아이처럼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만 봤고 꽃무늬 잠옷한 주가 목까지 채워져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4월 오후였다. 훤하고 깨끗한 유리창 밖에서 벚나무가 일렁이고 바람에 뜯긴 흰 꽃잎이 눈보라처럼 흩날렸는데 미시즈 윌슨이 평소에 꽉 닫힌 답답한 방을 싫어했기 때문에 펄롱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